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RT캐스트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시장 트렌드가 이게 뜬금없는 뉴스에 의한 어떤 상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 최근에 뭐 KBG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패턴이 조용하다가 거래량 조용하죠, 그죠? 거래량 조용하고 주가도 하락하다 갑자기 뭐 뜬금없는 상한가 나오고, 뭐 차트상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RT캐스트도 마찬가지죠. 물론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조용하다가 또 대량 거래가 유발이 되고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그리고 라닉스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 쭉 하다가 주가도 조용하다가 중간에만 한번 있긴 하지만은 거래량이 조용하다가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상한가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상한가 나온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뭐 WI라든지 DIC라든지 뭐 라닉스라든지, DIC도 마찬가지죠. 조용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은 조용하다가 최근에 와서 또 거래량 실어주면서 하락 추세에서 갑작스러운 상한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주가가 횡보를 하던 하락을 하던 거래량 없이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보여드리는 DIC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최근에 많아졌다라는 거죠. 참 어떤 의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의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패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대량으로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주가가 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상한가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다시 밀어버릴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거겠죠. 오늘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에이텍TN, 애플페이 관련주죠. 에이텍TN 보세요. 이런 종목들 상한가 보냈다가 상승 눌림 나오다가, 물론 시장 때문이긴 하지만 눌렸다가 다시 좀 반등 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넥스트칩 같은 회사들, 요거는 그냥 주가가 많이 힘드네요. 상한가 하고 난 이후에 주가 다 빼버렸죠. 다 빼버리고 어쨌든 전 저점 부근인 9,000원 부근 돼서 일단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RT캐스트도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이 거래량, 요 거래량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그 주가도 뭐 커다란 목표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고, 최근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RT캐스트가 또 지분 16%를 가지고 있는 차진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플랫폼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하드웨어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어찌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요인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피스칼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의 물류 플랫폼 회사인 피스칼시스템, 이 회사와 전기차 플랫폼 공급 협약 소식을 맺게 되면서,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700개 정도 급속 충전기, 그리고 근거리 배송 차량 같은 경우는 1,500개 정도의 완속 충전소, 이걸 구축할 예정인데, 여기에 어떤 플랫폼을 차진이라는 회사가 이제 구축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매출이 발생되게 되면은 지배주주 순이익 뭐 100%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발생된 순이익을 일정 부분 RT캐스트가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RT캐스트가 지금 시총이 57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간해서 보게 되면은 실적도 매출이 363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28억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이런 뉴스에 의한,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스칼시스템의 또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캡스톤 로지스틱 같은 회사는 작년 매출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피스칼시스템이 이제 시작이라 볼 수 있겠죠. 상한가까지 보낸 이유는 그렇게 봅니다. 피스칼시스템 쪽에 700기, 1500기 정도 공급하고 끝이 아니라 이게 피스칼시스템의 모회사까지도 어찌 보면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충전기, 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뭐 물류회사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 직접 충전 사업에 현재 진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차진과도 경쟁이 되겠지만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차진이 어떤 플랫폼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피스칼 시스템이 어쨌든 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할 건데 거기에 어떤 플랫폼 어떤 공급 계약을 차진한 것처럼 앞으로 물류회사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쇼핑센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인프라들이 앞으로 차진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가능성들을 본 게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제 윤 대통령한테 IRA 열린 마무리 협의 IRA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IRA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친서를 일단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RT캐스트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RT캐스트와 연관성이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쪽으로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일단 결론을 내보자면 일단 상한가에 갔지만 거래량은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한가, 종가,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가 현재 1935원인데 1935원 종가를 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보다는 또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온지를 보고 혹시라도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